오케이. 이 시계는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하게 바뀌었어? 초기화 되다니. 지금 5시에 저녁 시간이죠? 응. 5시까지죠? 응. 6시까지지. 아, 5시부터. 자, 해보자. 오늘 제 시험은 오늘 또 시험 있잖아. 몇 시에 있어요? 상대시에서 한교시. 아, 수업 시간 내 보시면 돼요. 70분 보는 거예요? 뭐지? 뭐 선생님께서 시간 알아서 정해주시겠죠? 선생님 그왜 자꾸 그 소리 나요? 몰라, 이거 이상해졌다니까. 저 주세요.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내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이거 그래서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그래서 투데이에 대한 걸 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얻었으면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구조로 보라고 한 거야. 이제 뭐 좀 숙제로 원래는 좀 내주고 싶은데 그냥 하던 김에 마저 마무리를 하면요. 이거 16, 7도 역시나 어떤 구조로? 자, 7을 뒤에서 빼드릴 거니까 7만큼 빠져나가면 이렇게 되는 셈이죠.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봐. 사실 여기서 이렇게 풀면은 한 번 더 남잖아. 9의 49제곱 남으니까 또 9의 49제곱은 2 플러스 7의 49제곱이잖아. 그럼 또 이제 2의 49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 맞죠? 근데 2의 49제곱 처리하는 게 아니니까 이 방법을 먼저 보여주긴 할게요. 자, 그러면 역시나 이거 지금 풀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보세요. 자, 49C 자, 0에 9의 49제곱 7의 0제곱 나오고 이 뒤에 쭉 나오는 부분들은 어차피 7을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없어진다는 거야. 그럼 요거 그대로 내려오면 역시나 9의 49제곱 나오죠? 9의 49제곱은 어떻게 뿌릴 수 있어요? 2 플러스 7의 49제곱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죠? 자, 이 2 플러스 7의 49제곱 같은 경우 역시나 49C 0에다가 2의 49제곱 써주고 7의 0제곱. 근데 이 뒤에는 역시나 7 다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없어지죠. 자, 그럼 요것만 내려오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는 1인이 그냥 간단하게 처리가 됐었다면 지금은 그렇진 않죠. 2의 49제곱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2는 더 이상 어떻게 뭐 쪼개지는 상황이 안 나오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2의 49제곱에 대한 처리를 마저 어떻게 할까? 쉽게 말해 이거죠. 2의 49제곱을 7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거에 문제라는 거예요. 2의 49제곱을 계산할 거죠. 2의 49제곱을 다 계산한다고요? 이거 어떻게 다 계산해? 고학년 계산기를 그런 공학용 계산기도 만만치 않을걸요? 2의 49제곱은 엄청 커지잖아요. 자, 그래서 잘 들어봐.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역시나 이 7을 품고 있는 만큼 쪼개줄 건데, 자, 선생님이 하는 걸 잘 보세요. 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2의 세제곱에 몇 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2의 48제곱에다 1을 하니까 49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숫자에 대해서요, 좀 재미난 사실인데, 어떤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을 어떤 숫자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자 한다면요, 각각의 여기서의 나머지와 여기서의 나머지들을 계산해줘서 곱해준 값이 그 원래 값의 나머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봐. 잘 봐. 자, 선생님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 만약에 70이라는 숫자가 있어. 여러분들 70이라는 숫자를 5로 나누면 그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몇이죠? 2야.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건 어떠냐는 거야. 자, 70이라는 숫자를 8 곱하기 9로 한번 볼게요. 자, 8 곱하기 9를 5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8을 5로 나누면 나머지 몇이죠? 3이고요. 9를 5로 나누면 나머지 몇이죠? 4요. 자, 그럼 4, 3, 12. 자, 12를 5로 나눠도 역시나 뭐예요? 나머지 2가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이 상태 그대로 7로 나누라고 하면 좀 우리가 버거울 수 있는데
이 2의 49제곱이라는 건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랑 이거에 대해서는 8의 16제곱 곱하기 2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질문할게요. 자, 8의 16제곱에 대해서 자, 8을 7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죠? 1이죠. 1이죠. 그러면 그 나머지 1씩인 게 총 16번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나오는 나머지는 1이 되는 거야. 1이죠. 7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죠? 2죠. 그냥 몫이 0이고 나머지가 2인 거죠. 그럼 이거 곱하면 몇 남아? 2 남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이 숫자를 이런 어떤 숫자로 나눴을 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좀 있었지만 각각 따로따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이용한다면 나머지가 2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투데이가 금요일인 걸 알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금요일에서 하나를 이틀 더 넘어가라는 거니까 무슨 요일이 되는 게 맞다? 일요일이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 이런 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아주 단순한 거예요. 자, 그럼 봐봐. 2의 100제곱이 있어. 자, 2의 100제곱을 선생님 3으로 나누래요. 자, 이랬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다고 하자. 나머지 몇이죠? 자, 문제가 확실하게 있죠. 2라는 숫자를 2다. 2라고요? 네. 네죠? 어떻게 자, 2라는 숫자를 100번 곱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2라고 하면 안 돼? 맞지 않아? 자, 그래서 이거를 봐봐. 이렇게 봐야 돼요. 2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니까 그러면 근데 2로 끝나는 게 아니고 2가 100번 남아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숫자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4의 몇 제곱이죠? 20. 아니죠? 맞아. 50제곱이죠. 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4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몇이야? 4를 3으로 나눴을 때 그땐 1이죠. 그럼 1이 몇 번 있는 셈인 거야? 20. 50번 있다. 와, 그러니까 여기서 몫은 이렇게 있었을 건데 나머지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갔어요? 좀 재밌는 상황이 된 거야. 역시나 자, 이번에 이런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계속 비슷합니다. 자, 2의 100제곱이라는 숫자를 쓰기 만약에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7로 나눴을 때 나머지. 야, 이거 원래대로는 우리가 이거 하는 거 만만치 않죠. 근데 역시나 이거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다고요? 방금 했던 방식으로 7과 근접한 숫자로서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럼 8로 가면 좋겠죠. 근데 8로 딱 떨어질지는 모르겠어. 2의 세제곱. 어, 2의 세제곱에 자, 2의 세제곱이 총 몇 번 들어갑니까? 33번이고 이렇게 2는 하나만 남죠. 그럼 역시나 이게 8의 33제곱인 거야. 근데 8을 7로 나눠주면 나머지가 1이죠. 1 곱하기 그 1이 총 33번 있으면 어차피 그건 1이잖아. 거기다가 1 곱하기 2 하면 얘는 나머지가 몫이 있었을 거고 나머지는 2다라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상황이 된 거야. 자, 마지막 한 개만 더 하고 이건 넘어갈 건데. 자, 여러분들 1000이라는 숫자가 있죠? 1000이라는 숫자를 뭐 6으로 나눴다라고 해보자. 6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그냥 7로 해보자. 7. 자,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러면 뭐 이거는 사실 직접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직접 해볼 거예요. 7, 1은 7. 자, 7, 4, 28. 7, 2, 14. 자, 나머지 몇이야? 자, 나머지 6이죠. 이거는 뭐 큰 수가 아니다 보니까 좀 적당히 할만 했는데 이게 커지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선생님 알려준 방법을 이용한다면 뭘 쓸 수 있다? 잘 봐봐. 10이라는 숫자 있죠. 1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 수도 있어요. 10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따로따로 봐도 된다는 겁니다. 10 나누기 7하면 몇이죠? 나머지? 3이죠. 이것도 3이고 이것도 3입니다. 그럼 3 3개 곱해지면 몇이에요? 3, 9, 3, 3, 9, 3, 27이죠. 27 나누기 7을 해봐. 나머지 6. 자, 역시나 이거 되는 거죠. 우리가 좀 큰 숫자에 대해서 나눴을 때 쪼개서 곱과 곱으로서의 각각의 나머지에 대한 곱으로 새로운 나머지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이용한다면은 이렇게 큰 숫자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기 힘든 상황들은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정도에서는 저것만 쓸 줄 알아도 확실히 좀 수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뒤에 나머지 두 문제는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요. 한 장 넘겨보세요. 84쪽 봐보세요. 84쪽.
여기서 이제 요 구문제가 조금 어렵긴 해요. 좀 어렵긴 한데 특히 156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꼬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도 숙제예요. 숙제인데 고민을 한번 해보고 아마 뭐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음 시간에 한번 지금 기존에 배웠던 거를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좀 보여줄 거고요. 156번 같은 게 예를 들어서 156번은 전부 다 플러스로 돼 있으면 답이 아주 쉽죠. 전부 다 플러스면 짝수로만 되어지는 거는 전체 2의 20제곱의 절반이니까 답은 2의 19제곱이 맞을 텐데 얘는 지금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짝수 번식 한 거에다가 또 부호는 부호대로 또 풀만 이렇게 섞어버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디 보냐. 오늘 이제 확률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확률 얘기. 확률 별거 없어요. 자, 94쪽 와봐. 94쪽. 잘 들어봐. 자, 94쪽 확률 얘기 이제 하려고. 86쪽. 밑에 페이지 86쪽. 밑에 페이지 안 되고. 자, 여러분들 확률이라는 게 뭐죠? 확률이에요? 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될 전체분의 부분으로서에 대한 경우의 수, 그러니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확률이라는 값을 알면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뭐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실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게 확률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당연스럽게 알고 있는 거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날 확률을 구해라. 몇이죠? 6분의 3이죠. 자,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에 뭐 성산이하고 정우가 가위바위보 했어요. 둘이 가위바위보 했을 때 비길 확률은 몇이죠? 가위바위보? 아니네. 비길 확률 없고 그냥. 가위바위보. 승률 100%. 가위바위보. 승률 100%.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승률 야, 자, 이렇게 되면은 좀 승률 100%. 자, 내진 나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 뭐야? 내진 나가위바위보. 내진 나가위바위보. 내진 나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배우 진짜 못하고요. 하여튼간에 저 그런 식으로 확률을 구하는데 앞에 봐.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뭐 확률 자체가 뭔지 모르진 않잖아. 그럼 여기서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잘 봐야 돼. 자, 일단 86좀 보시면은 우리가 어떠한 확률을 구하려면요 그 시행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시행은 뭐라고 나왔죠? 자, 여기다 밑줄 치세요. 자, 같은 조건이다라는 거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가 확률을 정확하게 구해내려면 조건이 동일해야지 반칙 불공정한 상황에서의 어떤 확률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야.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거기 첫 번째 시행 나와 있잖아요. 86쪽 시행.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다. 여기다 써줄게요. 우리가 확률을 할 건데. 그럼 로또가 그렇죠. 자, 선생님 말했지만 확률 하면서 확률 자체가 뭔지 모르진 않아. 근데 용어에 대한 새로운 용어 정리를 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한번 던진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시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같은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기 외국에서 로또 우리나라의 그 로또랑 비슷한 걸 했는데 웃긴 게 뭐냐면은 디디디디디 공이 뭐 올라오잖아. 공이 올라와서 딱 했는데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7이 나왔어. 그 다음 숫자로 8이 나왔어. 근데 되게 웃긴 게 세 번째가 공이 나왔는데 그게 실제로 이 기계에서 나온 거는 24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화면이 나오잖아.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또 22라고 나온 거야. 왜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치 부자이네. 주작처럼 된 거야. 그랬는데 더 웃긴 게 뭐냐면 그냥 이 숫자가 나왔으면 이 숫자에 맞춰서 바꿔놔야 되잖아. 그러지 않고 뭐가 기계가 오류가 생겼다면서 다시 이걸 했거든요. 근데 22가 나왔어.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 주작이죠. 이러면은 이거는 공정한 형태의 시행이라고 볼 수가 전혀 없는 거지. 그때 한창 논란이었어요. 아니 이 로또라는 게 그럼 미리
번호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조작을 해놓고 나서 쟤는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사실상 이거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그 알고 있는 걸 누구한테 따라가지고 음. 로또 할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 로또라는 게 뭐 사실상 하나의 어떤 뭐 희망 중에 하나잖아요. 희망이 없어졌네요. 근데 이렇게 다 딱 이미 정해져 있듯이 이렇게 주작을 하는 거면 이거는 막 진짜 갖고 노는 거죠. 우롱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자, 거기도 처음 보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표본 공간이라는 게 나와요. 표본 공간.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은 아닌데 이 용어들을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표본 공간이라는 거하고 사건이 있는데요. 자, 표본 공간이 뭐냐?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모든 결과의 집합이다.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표본 공간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집합으로서 표현해 준 거야. 자, 그러면 보통 이 표본 공간은 S라고 많이 잡고요. S를 어떻게 쓰면 돼요? 1, 2, 3, 4, 5, 6이다. 자, 이렇게 써준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냥 전체 경우를 써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표본 공간이라는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내용을 한번 더 봐야 돼요. 표본 공간 또는 표본 집합이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 1, 2, 3, 4, 5, 6으로서 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 던졌을 때에 짝수의 눈이 나올, 소수의 눈이 나올 사건을 구하세요가 되는 거죠. 그럼 그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지는 집합을 뭐라고 한다?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근원 사건을 네모치세요. 자, 용어들을 알아야 한다 했죠. 그래서 세 번째로 처음 보는 용어 근원 사건이라는 거. 자, 그러니까 던졌을 때에 1이 딱 1만 나오거나 2만 나오거나 3, 4, 5, 6 이렇게 한 가지로서의 원소가 되어진 형태의 뽑혀진 사건들은 근원 사건이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영어 선생님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건 근원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죠. 여러 개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도 자, 어떤 식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하고 결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공사건이라고 하면서 기호를 이렇게 쓴다라고 했습니다. 전사건에다가 네모쳐 놓으시고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공사건이라고 이제 네모쳐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역시나 선생님이 말을 하면 근원사건, 전사건, 공사건. 자, 그럼 이런 거죠.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에 눈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했어. 그걸 A라는 사건을 했어요. 그럼 그거는 무슨 사건이야? 전사건이겠죠. 무조건 100%로 확률로 그거 나오겠죠. 반대로 주사위를 던졌더니 10이라는 눈이 나오는 사건을 B사건이라 했어요. 그럼 그거는 무슨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10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아니 그 전사건에서 어. 주사위가 떴는데 음. 이렇게 써가지고 A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는 없죠. 왜냐면은 그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상에서 나와서 평평한 데서 던지는 겁니다. 이해가요? 전사건, 공사건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몇 개 더 나오죠. 합사건과 조금 종류 다릅니다. 합사건이라는 게 있고, 자, 거기 보시면 합사건과 곱사건이 있어요. 합사건, 곱사건. 사실 뭐 합사건, 곱사건은 별건 없죠. 합사건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집합률에서 이제 합사건, 뭐 합집합, 뭐 교집합,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했던 것처럼, 자, 거기 보시면 뭐야? 표본 공간의 두 부분 집합인 사건 A, B에 대하여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합사건이라는 거야. 자, 가령 주사위를 던졌어요. A라는 사건은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고 B라는 사건은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야. 그러면 이 던졌을 때 A 또는 A와 B의 합사건이 뭡니까? 라면은 A 또는 B가 될 확률이 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짝수 또는 홀수가 나오는 사건. 그럼 아까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게 자체가 전사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A랑 B랑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A라는 사건은 짝수가 나와. B라는 사건은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야. 자, 그럼 A랑 B의 곱사건은 뭡니까? 라고 표현하면 뭐야? A랑 B의
교집합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합적으로 봤을 때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뭐가 나와요? 배반 사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되게 많죠, 뭔가. 자, 배반 사건은 뭡니까? 뭐라 나왔어요? A랑 B랑 서로 공통으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의 사건.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A랑 B 중에서 어느 한 사건은 다른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때, 곧 A, 교, B가 공집합인 사항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A랑 B는 서로 배반,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제 배반 사건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시나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 뭐예요? 자, 어떤 그 짝수랑 홀수, 그러니까 A 사건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고 B라는 사건은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근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서로 무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 이 둘을 서로 가지고 왔을 때는 배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짝수와 홀수가 동시적으로 나오는 눈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사건 자체를 배반 사건이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요? 자, 그다음 마지막에 여사건이 나와요. 여사건. 근데 여사건은 좀 익숙할 겁니다. 여사건은 정 반대되어지는 상황. 가령 A라는 사건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 했을 때의 그 A 사건의 여사건을 구하래요. 좀 주사위 던졌을 때 A 사건의 여사건은 뭐죠?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여사건이 되겠죠. 별거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처음 보는 용어들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 거예요. 자, 페이지 넘어와서 88쪽 봐봐요. 자, 페이지 88쪽 봐봐. 자, 거기 보기 1번이 있습니다. 자, 보기 1번을 보면은 이런 사항이 있죠. 10원짜리 동전 1개랑 100원짜리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과 뒷면을 관찰하는 시행에서의 표본 공간을 만들고 다음 사건을 나타내세요라고 했습니다.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 적어도 한 개가 앞면이 나오는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자, 그럼 봐봐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떻다? 동전이 있는데 10원짜리 동전하고 100원짜리 동전이 있대요. 그럼 얘네들은 던졌을 때 아까 정우 말처럼 이상하게 이렇게 쓰는 거 말고 딱 그 앞 또는 뒤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건 배제를 시켜서 앞면, 뒷면으로 봤을 때 자, 1번 사건은 뭐라고 할 거냐?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우리가 사실 이거를 뭐라고 쓸 거냐의 차이긴 합니다. 둘 다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뒷면이 맞나요?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그러니까 뒷이라고 쓸까요? 자,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한글로 좀 쓰는 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T랑 H예요. T랑 H. 그러면은 앞쪽을 H라고 많이 쓰고요. 뒤쪽을 T라고 씁니다. 예? 왜냐면은 H는 뭐의 약자냐면요. 그냥 헤드. 머리통. 앞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테일, 꼬랑지. 그냥 그렇게 편의상 쓰는 거야. 꼭 저러라는 법은 없는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안 쓰고 우리가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앞, 뒤 전부 다 H, H다. 이런 하나의 사건이었어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뭐 뒤인데 왜 H로 썼어? 뒤니까 TT라고 썼지. 이해가죠? 자, 두 번째 사항은 뭡니까? 두 개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은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뒤 아니면 앞인데 이렇게 막 한글로 쓰기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H, H 내지는 T, T다 정도의 사건으로서 표현해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적어도 한 개가 앞면이 나온다. 그러면은 둘 다 뒤 나오는 TT만 빼면 된다는 거죠. 그럼 HH랑 HT랑 자, TH다. 자, 이런 식으로 표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넘어가서 그 89쪽에 보기 2번 보시면 됩니다. 보기 2번. 자, 역시나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i의 눈이 나오는 것을 이 i로 나타내기로 했대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해라. 자, 일단 표본 공간 S를 만드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표본 공간 S.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죠? 이제 2 지금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첫 번째 상황은 E1, E2, E3, E4, E5, E6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사실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 표현하면 1, 2, 3, 4 이렇게 갔을 때 지금 같은 얘가 이런 설정을 해놨잖아요. 던지는 시행에서 i의 눈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어 라고 하니까 1이라는 눈을 그냥 1이라고 쓰지 말고 2, 1, 2, 2, 3 이렇게 하자라고 일단 설정을 한 거야. 마치 얘랑 비슷하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E,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F,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G라고 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각각을 한번 구해놓거나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라는 사건은 뭐라고 쓸 수 있죠? 자, 이거 하나씩 물어봐야지. 정우,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이제 여기다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원, 2, 2. 자, 이렇게 쓰면 그만이죠. 자, 그 다음에 성산이 F는 뭐라고 쓸 수 있죠?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죠? 2, 2, 4, 2, 6. 자, 이렇게 쓰고 마지막 건 셈이. 자,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그냥 2, 5죠? 자, 근데 여기서 찐 문제는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2와 F의 합사건은 G의 여사건 같다는 보이래요. 2와 F의 합사건이라는 거 아까 저기서 얘기를 했죠. 합사건이라는 것은 집합으로서 이렇게 합집합과 동일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G라는 것은 뭐예요? G. 자, 그러면 G 여사건이니까 이렇게 이거 써야겠네요. 그럼 2랑 F의 합사건은 그냥 얘네를 합치면 되는데 겹쳐지는 E, 2는 빼고 이렇게 그냥 중복으로 처리하고 자, 이렇게 쓰면 그만이겠죠. G의 여사건 같은 경우는 전체 S에서 G를 뺀 거거든요. 1, 2, 3, 4, 5 중에서 이 5만 빼면은 역시나 얘랑 똑같아지는 상황일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같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 2랑 F가 서로 배반이 아님을 보이려. 자, 그러니까 배반이 뭔지를 알아야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정우야, 배반 당하고 싶어? 배반이 뭐야? 우리가 사건에 있어서 아까 배반, 두 사건들이 서로 배반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2랑 F, 자, 2 보세요. 이거 세 개죠? F, 이거 세 개죠? 2랑 F는 배반이 아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쓰면 돼요? 2랑 F는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쓰기 전에 자, 이 2, 즉 이 교 F가 임으로 배반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이해갑니까? 어렵진 않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와 서로 배반인 사건은 총 몇 개냐라고 했습니다. 2와 배반이다라는 것은 뭐야? 1, 2, 3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좀 표현을 달리 집합적으로 한다면은 2하고 그 서로서인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가 되는 겁니다. 서로서인 집합이 되려면 2원, 2, 2, 3가 반드시 안 들어가는 상태, 나머지는 나의 선택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이 몇 개야? 2의 세제곱기가 되겠죠. 왜냐면 이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선택권 두 가지니까. 그래서 총 8개라고 하면 되는 게 맞겠죠. 이해갔죠? 그럼 넘겨보세요. 자, 90쪽 봐봐. 정우야, 정신 차. 90쪽 봐봐. 자, 그다음 90쪽 보시면요. 여기 이제 확률 나와 있는데 그 우리가 보통 확률을 그럼 계산을 해 보통은 이런 사건적인 거 말고 그래서 확률값이 몇이냐를 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래서 질문할게요. 자, 정우 씨 질문할게요. 자, 로또 1등 될 확률은 몇이죠? 4만 분의 1 아니에요? 예? 4만 분의 1이요? 4만 분의 1이면은 매주 로또가 무진장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등이?
자, 4,000원인가? A가 로또 1등 되는 위에 다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확률을 구하라고 할 때 뭐라고 쓸까? 이렇게 쓰겠다는 거. P의 A다. P는 이제 그 probability, 가능성, 확률을 이렇게 영어로 약자 따온 건데 얘는 그럼 실제로 몇이냐면요. 이렇게 돼야 돼요. 45시 6분의 1입니다. 이게 뭔지 이해가요? 여러분들 로또라는 게 뭐냐면 1부터 45라는 숫자, 공 숫자에서 6개를 랜덤으로 내가 뽑은 거야. 근데 그게 하필이면은 이 기계가 뽑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따지면 45시 6이 맞죠. 순서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 큰 것보다는 이게 아마 내가 기억을 하기로는 800 몇십만일 겁니다. 800 몇십만 번을 내가 해야지 겨우 한 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힘들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과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의 차이가 뭘까? 자, 이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질문할게. 사실 정우하고 성산이하고 가위바위보 하는 거는 너무 정우 가위바위보 못하니까 이건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고. 확률 100%. 안 내면 가위바위보. 확률 100%. 안 내면 가위바위보. 오, 드디어 1%.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졌어. 자, 아무튼 여러분들 봐봐.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주사위가 있어. 여기 딱 1이라는 녹음이 있어요. 자, 질문. 자, 한번 던졌을 때 1이 눈이 날 확률은 몇이죠? 6분의 1. 확실해? 확실하죠. 수학적 확률로는. 자, 그런데 그래, 바로 그 차이야. 수학적인 확률로 써봤을 때는 6분의 1이 맞아. 근데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게 진짜 맞으려면 정말 6번을 던져주면 딱 한 번은 그래도 1이 무조건 나가잖아. 근데 그렇게 되냐 이거야. 안 돼, 실제로는. 운이 좋으면 막 6번을 예를 들어서 던지면 딱 한 번 나와야 되는 건데 운이 좋으면 3번, 4번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운이 나쁘면 한 20번 던져도 한 번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특히 그 운의 요소가 어디서 적용돼요? 윷놀이 할 때. 윷놀이 할 때 막 운 좋으면 2윷, 막 3윷 막.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거의 사기죠, 사기. 보통은 뭐 제일 확률적으로 높은 건 뭡니까? 뭐 개나 뭐 걸,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잖아. 개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아? 근데 그거는 다 땅의 어떤 그거나 그런 거 영향을 또 받긴 받아요. 완전 딱딱한 바닥에서 하면 이렇게 살짝 들리는 상황이 힘들죠. 근데 이상하게 5보다는 저는 유시 좀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뭐가 짱인데? 백도가 제일 좋지. 자, 어쨌든 봐봐. 그리고 윷과 모 중에서 사실상 뭐가 더 나오는 게 편해? 뭐죠? 윷이 나올 확률이 높긴 하죠. 왜냐면 윷이 이렇게 생겼잖아. 면적적으로 이렇게 될 확률과 이렇게 될 확률을 보면은 얘는 바닥에 이만큼밖에 없는데 얘는 이만큼에 걸칠 수 있잖아. 근데 변수가 있다고 했죠. 완벽히 딱딱한 바닥에다 할 것이냐 아니면은 살짝 그 무슨 이불 같은 데 위에서 던질 거냐 영향을 받죠. 낙도 물론 있죠. 자, 근데 하여튼 내가 말하는 건 이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확률로 봤을 때는 뭐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 맞는데 통계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한 10번을 던졌어. 여기 봐봐. 16번 던졌어. 근데 진짜로 6번 던졌을 때는 한 번도 안 나왔어. 짜증나는 식이.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 36번을 던졌어요. 36번. 36번 던지니까 그 중에 한 3번 정도 나왔어. 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내가 한 60번 던져보고 한 600번 던져보고 한 6000번 던져봤다 이거야. 자, 근데 이게 진짜 무슨 주작을 해놓지 않은 이상 처음에 얘랑 좀 그 밸런스가 많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횟수가 커지면 아무리 그래도 이게 갑자기 뭐 3000 몇 번은 되지 않겠지 않냐는 거야. 뭐 1000, 뭐 125번 뭐 이런 식으로 뭐 130번 뭐 50은 말이 안 되지. 뭐 8번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되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수학적
통계적인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는 실제로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지만 이 통계적이라는 확률은 우리가 정말 많은 수많은 시도를 하면 결국은 이 통계적 확률이 뭐에 가까워진다? 근접해진다? 수학적 확률과 거의 근사해진다라는 거예요. 무한히 거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표에서 극한을 배웠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이다라는 건 그래서 완전히 100%다. 아까 성산이 승률 100%라는 것은 우리 확률값에서는 뭐라고 한다? 1이라고 할 거고요. PA가 몇이냐? 1이라고 할 거고 승률이 아까 저것처럼 빵프로야. PA는 0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딱 반반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위바위보를 한다. 뭐 그러면 그때 그 확률 몇이냐 하면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표현하면 50%라고는 하지만 그 확률 그냥 값으로서 본다면 2분의 1이요, 0.5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확률이 뭐 120%라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건 사실상 말이 뭐 안 되는 거죠. 모순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냥 표현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의 숙제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여기 이제 기하적 확률, 여사건 확률 이런 것만 조금 더 거센 정리 이런 것들만 마저 얘기를 할 거고요. 저기까지만 해오시면 돼요. 여기랑 페이지. 앞에 84쪽까지만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